이 나이쯤 되면 꼭 한 번씩 드는 생각이 있거든요. 내가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왜 이 사람은 갈수록 당연하게 여기는 걸까? 처음엔 그냥 서운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자존심이 상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엔 이런 생각이 조용히 따라오지요. 내가 너무 쉽게 살아온 건 아닌지, 내가 사람을 잘못 본 건지, 아니면 내가 뭔가를 잘못하고 있는 건지 하는 생각이 밤에 자꾸 떠오른다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속으로 이 질문이 먼저 생기거든요. 잘해주는 게 정말 잘못인 걸까요? 이 질문을 마음 한켠에 품고 계신 분들이 생각보다 훨씬 많더라고요. 자녀한테 그랬던 분도 있고, 배우자한테 그랬던 분도 있고, 오래 사귄 친구한테 혹은 오래된 이웃한테 그랬던 분도 계셨지요. 분명히 잘해줬는데 돌아오는 건 감사가 아니라 무심함이었던 경험은 이 나이쯤 되면 누구나 한 번쯤은 겪게 되더라고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이건 상대방을 탓하는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이건 내가 더 차갑게 굴어야 한다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이건 관계 안에서 나를 지키는 아주 조용하고 단단한 기준 이야기예요. 오늘은 왜 잘해줄수록 감사가 사라지는지, 많은 분들이 반복하는 두 가지 실수가 무엇인지, 태도를 바꾸는 그 행동이 정확히 무엇인지, 그리고 끊지 않으면서도 존중받는 거리감을 어떻게 만드는지를 차근차근 이야기해 드릴게요. 이건 관계를 포기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나를 다시 세우는 이야기예요. 짧게 한 분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릴게요. 63세 한 분이 계셨습니다. 퇴직 후 집에서 지내시던 분이었는데 자녀들이 바쁘다고 하면 밥도 챙겨주고 집안일도 도맡아 하셨거든요. 아이들이 힘들어 보이면 먼저 나서서 용돈도 건네셨고 손자 손녀를 봐달라는 말이 나오기도 전에 먼저 가셔서 돌봐주셨습니다. 그게 좋아서 하신 거였어요. 내 자식이니까 내가 도울 수 있으니까 이 나이에 내가 뭐라도 해줄 수 있다는 게 오히려 감사하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큰아이가 아무 말도 없이 약속을 취소했습니다. 연락조차 없었어요. 그분은 그날 혼자 차려둔 밥상 앞에 한참을 앉아 계셨다고 했습니다. 음식이 식어가는 걸 보면서 내가 뭘 잘못한 건지 아니면 내가 너무 쉬워진 건지 오래 생각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마음 아마 낯설지 않으실 겁니다. 그게 딱 이 나이에 잘해주는 사람이 겪는 가장 흔한 장면이거든요. 사실 그분이 그날 제일 힘드셨던 건 약속이 취소된 것 자체가 아니었어요. 밥상을 차려두고 기다렸다는 것, 그리고 연락 한 통 없었다는 것, 그 무심함이 오래 가슴에 낙으셨던 거거든요. 내가 이 사람한테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순간, 그게 진짜 아프더라는 거지요. 60대에서 70대에 딱 필요한 주제들만 골라 전해드릴게요. 구독해두세요. 잘해준다는 건 처음엔 정말 아름다운 선택이에요. 배려하고 싶어서 관계를 편하게 만들고 싶어서 내 사람이니까 더 해주고 싶어서 그 마음으로 시작한 거거든요. 그 마음은 진짜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 이상한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상대방이 감사해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이걸 처음 느낄 때는 내가 예민한 건가 싶기도 하고 내가 너무 많은 걸 바라는 건가 싶기도 하지요. 그런데 이건 예민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상대방이 나쁜 사람이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의 심리가 원래 그렇게 작동하는 거거든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매일 아침 옆집에서 반찬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처음엔 정말 감동이지요. 두 번째도 고맙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가 지나면 이제 기다려지기 시작해요. 그런데 10번, 20번이 지나면 어느 순간 그게 없는 날 오늘은 왜 안 오셨지? 라는 생각이 먼저 드는 겁니다. 고마움이 아니라 의아함이 먼저 오는 거지요. 감사가 사라지고 기대가 들어서면 요구가 따라오고 요구가 당연해지면 무시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관계에서 벌어지는 현실이거든요. 이건 특정 질환을 말하는 게 아니라 많은 시니어 일상에서 반복되는 생활 패턴을 설명하는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잘해준 사람에게 있지 않아요. 잘해주는 행동이 예외 없이 반복될 때 상대방 안에서 그게 특별함이 아니라 기본값으로 자리 잡는 거거든요. 이 나이가 되면 더 그렇습니다. 퇴직을 하고 나면 시간이 생기고 시간이 생기니까 더 해주게 되고 더 해주니까 상대방은 더 기대하게 되지요.
자녀들 요구에 맞추다 보면 내 일정이 먼저 무너지고 상대 기준에 맞추다 보면 나라는 사람의 무게가 점점 가벼워지더라고요. 가벼워지면 쉬워지고 쉬워지면 만만해지고 만만해지면 홀대가 시작됩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거든요. 아주 천천히, 아주 조용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엔 알아채기가 어렵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나 지금 무시당하고 있구나 하고 느끼는 그 순간이 오거든요. 그 순간이 왔을 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는 거절한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어느 날부터 내 말을 아무도 안 듣더라고요. 거절한 적이 없다는 게 사실 핵심이었습니다. 한 번도 거절한 적이 없으면 상대방은 거절당할 가능성 자체를 떠올리지 않게 되거든요. 그러면 부탁이 아니라 통보가 되는 거지요. 이건 가족 관계에서 특히 더 강하게 나타나더라고요. 부모니까 다 해줘야 한다는 생각, 내가 더 참아야 한다는 생각이 서남에서 나왔어도 결과적으로는 나를 지우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제가 만나본 분들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신 분도 계셨거든요. 나는 좋은 엄마가 되고 싶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나는 그냥 도구가 되어 있었어요. 그 말이 오래 마음에 남았습니다. 좋은 사람이 되고 싶었던 마음이 결국 자기 자신을 지우는 쪽으로 흘러버린 거예요. 이건 그분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잘해주는 분들 사이에서 정말 자주 반복되는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싶은 게 있어요. 잘해주는 분들 중에는 사실 어릴 때부터 그 습관이 몸에 배어있던 분들이 많더라고요. 가족 중에 내가 제일 많이 참아야 했던 사람, 관계를 위해서 내가 먼저 양보해야 했던 사람, 그 역할이 너무 오래되다 보니 이제는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그 역할이 자연스러울수록 상대방은 더 쉽게 그 역할을 당연하게 여기게 되는 거지요. 이건 성격이 좋아서 생기는 문제가 아닙니다. 기준이 없어서 생기는 문제거든요. 오늘 이야기는 잘해준 것이 잘못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건 서남이 방향을 잃으면 나 자신을 가장 먼저 지운다는 흐름이었습니다. 정리하면 하나가 바뀌면 다른 하나가 따라오지요. 기준이 생기면 관계의 무게가 달라지기 시작하거든요. 무시당한다는 걸 느끼는 순간 사람들은 보통 두 가지 방향 중 하나를 선택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더 잘해주는 겁니다. 이러면 알아주겠지, 이렇게까지 하면 고마워하겠지 하는 마음으로 더 많이 챙기고 더 많이 배려하는 거지요. 두 번째는 갑자기 차갑게 구는 겁니다. 나 이제 안 해줄 거야, 나도 똑같이 할 거야 하면서 태도를 돌려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두 가지 모두 결과가 좋지 않더라고요. 먼저 더 잘해주는 방식을 보겠습니다. 상대방은 이미 이 사람이 다 해준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더 잘해주면 감사가 생기는 게 아니라 기대치가 올라가고 당연함의 기준이 위로 이동하는 겁니다. 67세 한 분이 계셨습니다. 며느리가 연락을 자꾸 늦게 받는 게 신경 쓰이셔서 손자 돌봄을 더 자주 해주고 생활비도 보태주기 시작하셨거든요. 처음엔 며느리 태도가 조금 나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어머니 감사해요 라는 말도 더 자주 들리고 연락도 빨라진 것 같아서 잘 됐구나 싶으셨대요. 그런데 두 달이 지나자 그게 또 일상이 됐습니다. 연락은 다시 늦어지고 고맙다는 말은 줄었어요. 그분은 나중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더 해줄수록 오히려 더 멀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게 정확한 느낌이었습니다. 선물이 많아질수록 선물의 가치가 낮아지는 것처럼 배려도 끝없이 이어지면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공기처럼 되는 거거든요. 공기가 없으면 숨을 못 쉬지만 있을 땐 아무도 고맙다고 하지 않지요. 그게 딱 그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럼 갑자기 차갑게 구는 방식은 어떨까요? 이건 오히려 관계를 더 다치게 하더라고요. 갑자기 태도가 달라지면 상대방은 영문을 모르고 당황하거나 억울하다고 느끼게 됩니다. 설명 없이 차가워지면 오해만 쌓이게 되지요. 관계가 멀어지되 서로 좋게 멀어지는 게 아니라 서먹하고 불편하게 멀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이 방식을 오래 유지하지 못하더라고요. 참다가 또 풀어주고 다시 잘해주다가 또 차가워지는 그 반복이 오히려 나를 더 지치게 만드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번갈아 반복하면서 정작 가장 지치는 건 나였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상대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는데 나만 에너지를 다 쓰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지요. 제가 만나본 70대 한 분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차갑게 굴어보려고 했는데 사흘을 못 버티겠더라고요. 그러고는 또 먼저 연락하고 또 잘해주고 또 무시당하고 그 반복이 10년이었다고 하셨거든요. 그분이 말씀하신 게 기억에 남아요. 내가 변한 게 아니라 방법을 몰랐던 거더라고요. 그 말이 정확했습니다. 더 잘해주는 것도 차갑게 구는 것도 아닌 세 번째 방법이 있거든요. 오늘 이야기는 좋은 사람이 나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건 선함을 지키는 방법이 잘못된 방향으로 쓰이고 있었다는 흐름이었어요. 정리하면 하나가 바뀌면 다른 하나가 따라옵니다. 방법이 바뀌면 결과가 달라지기 시작하거든요. 이제 핵심입니다. 태도를 바꾸는 행동이 무엇인지 말씀드릴게요. 이건 기술이 아니고 심리 전략도 아니에요. 아주 단순한 건데 막상 실천하려면 쉽지 않은 거거든요.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기준을 세우는 겁니다. 기준이란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스스로 먼저 정해두는 거예요. 이건 차갑게 구는 것과 다르고 나만의 선을 조용히 긋는 거지요. 매주 토요일은 나를 위한 시간으로 두고 그날은 외부 요청을 받지 않는다. 이게 기준이에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상대방이 왜 그러냐고 물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길게 설명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그날은 안 됩니다. 라고 부드럽게 그러나 분명하게 말하는 거거든요. 이걸 두세 번 반복하면 상대방은 이 사람에게도 안 되는 때가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게 기준의 힘이거든요. 기준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관계 안에서 완전히 다르게 보입니다. 기준이 없는 사람은 언제든 쓸 수 있는 사람처럼 보이고 기준이 있는 사람은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사람처럼 보이거든요. 65세 한 분이 계셨습니다. 자녀가 주말마다 아이를 맡기는 게 부담이셨는데 처음엔 계속 받아주셨어요. 거절하면 섭섭해할까봐 바쁜 아이한테 부담 줄까봐 그냥 받아주셨던 거거든요. 그러다 어느 날 이번 주 토요일은 제가 일정이 있어서요. 라고 단 한 번 말씀하셨습니다. 자녀가 잠깐 놀란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 다음 주부터는 먼저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이번 주 괜찮으세요? 라고요. 그 한마디가 관계를 바꿨습니다. 그분이 나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한마디가 그렇게 무서웠는데 막상 하고 나니까 별거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도 생각보다 잘 받아들이더라는 거예요. 이게 기준의 시작이에요. 두 번째는 침묵을 선택하는 겁니다. 무시당했다고 느끼는 순간 바로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상처받으면 바로 표현하거나 꾹 참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 사이에 세 번째 방법이 있거든요. 잠시 물러나는 겁니다. 연락을 바로 하지 않고 평소 채워주던 자리를 잠깐 비워두는 거예요. 상대방이 당신 없이 무언가를 느끼게 두는 거지요. 그 공백이 말보다 훨씬 강하게 전달되거든요. 따지지도 않고 설명하지도 않고 그냥 조용히 평소 하던 것들을 잠시 멈추는 거예요. 이게 차갑게 구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 실제로는 가장 품이 있는 대응이더라고요. 감정을 쏟아내지 않아도 나의 존재감이 드러나는 방법이니까요. 많은 분들이 이 침묵을 어려워하세요. 내가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사이가 멀어질까봐, 내가 삐진 것처럼 보일까봐 걱정하시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해보신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먼저 나서지 않으니까 오히려 상대방이 더 신경 쓰더라고요. 그게 침묵의 힘이에요. 세 번째는 내 삶을 먼저 채우는 겁니다. 말로 나를 설명하지 않고 나 서운했어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을 먼저 움직이는 거거든요. 오래 멈춰뒀던 취미를 다시 시작하고 혼자 외출하고 모임을 나가고 내가 즐거운 것들을 먼저 채우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 눈에 이 사람이 달라졌다는 게 말 없이도 보이게 됩니다. 그 변화가 상대방의 태도를 바꾸는 거거든요. 사람은 자기 삶이 있어 보이는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더라고요. 바빠 보이는 사람을 쉽게 보지 않는 게 관계 심리의 기본 원리예요. 62세 한 분이 계셨는데 퇴직 후에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만 계셨거든요. 자녀들이 뭐 하세요? 라고 물으면 그냥 집에 있어 라고 하셨대요. 그러다 어느 날 동네 사진 동호회에 나가기 시작하셨어요. 처음엔 별 생각 없이 나갔는데 주말마다 나가게 되고 사진 찍으러 이곳저곳 다니게 되더라는 거지요. 그랬더니 자녀들이 먼저 연락이 오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요즘 뭐 하세요? 바쁘세요? 라고요.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바빠지니까 애들이 나를 다르게 보더라고요. 그게 정확한 관찰이었어요. 다만 건강 상태는 개인차가 크니 치료나 약 처방은 의료진의 안내를 따르셔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관계와 마음의 흐름에 대한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본 건 내가 나로 서 있는 것이 관계를 살린다는 흐름이었습니다. 정리하면 하나가 바뀌면 다른 하나가 따라오지요. 내가 먼저 나를 대우하면 상대방도 나를 대우하기 시작하거든요. 많은 분들이 여기서 고민하십니다. 관계를 끊자니 너무 극단적인 것 같고 그렇다고 지금처럼 계속하자니 너무 힘들고 그 사이 어딘가에 답이 있다고 느끼시는 거지요. 저는 이걸 품격 있는 거리감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거리감이라고 하면 멀어지는 것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관계를 보호하는 행동이거든요. 너무 가까우면 오히려 관계가 상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적절한 거리가 있어야 서로 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69세 한 분 이야기를 잠깐 해드릴게요. 오래된 친구와의 관계에서 자꾸 상처를 받으셨거든요. 그 친구는 무언가 부탁할 때만 연락이 왔습니다. 명절 선물 부탁, 병원 동행 부탁, 집안일 도움 부탁 같은 것들이었어요. 그게 싫지는 않았는데 어느 순간 그 친구 번호가 뜨면 가슴이 먼저 답답해지더라는 거지요. 아, 또 뭔가 부탁하려는 건가 하는 생각이 먼저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어느 날부터 먼저 연락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무시하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나서는 걸 멈춘 거였어요. 한 달쯤 지났을 때 친구에게서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요즘 왜 연락이 없냐고요. 그분은 그냥 좀 바빴어요 라고만 하셨거든요. 그 이후로 친구가 이전보다 조금 더 조심스럽게 대하더라는 거예요. 예전엔 당연하다는 듯이 부탁했는데 이제는 괜찮으시면 이라는 말을 먼저 하더라는 거지요. 이게 거리감의 힘이거든요. 품격 있는 거리감을 만드는 방법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연락의 빈도를 조금 줄이고 요청에 바로 응하지 않고 잠깐 생각할 시간을 갖고 내 일정을 먼저 채워두고 남는 자리에서 응하는 거예요. 무언가를 해줄 때 억지가 아니라 선택으로 한다는 느낌이 전달되는 것. 이 느낌 하나가 관계를 완전히 다르게 만들거든요. 이게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내가 조금 덜하면 상대방이 실망할까봐, 관계가 틀어질까봐 걱정되는 거지요. 그런데 제가 만나본 분들의 경험은 달랐습니다. 조금 물러서니까 오히려 상대방이 더 소중하게 대하더라는 거예요. 거리감은 냉정함이 아니에요. 나를 지키면서 관계도 지키는 방법이거든요. 건강 상태는 개인차가 크니 치료나 약 처방은 의료진의 안내를 따르셔야 합니다. 관계 안에서 생기는 스트레스도 몸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혼자 감당하지 마시고 필요하면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관계를 차갑게 만들라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본 건 거리가 생겨야 서로가 귀하게 보인다는 흐름이었습니다. 정리하면 하나가 바뀌면 다른 하나가 따라오지요. 거리감이 생기면 존중감이 그 자리를 채우거든요. 여기서 잠깐 멈추고 싶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관계에서 너무 많이 채우려 했던 것 같아요. 더 해주고 더 맞춰주고 더 참는 게 좋은 사람이 되는 길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 나이가 되고 나면 채우는 것보다 덜어내는 게 지혜일 때가 있더라고요.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덜 해줘도 되고 덜 설명해도 되고 덜 맞춰도 됩니다. 그 빈자리가 생겨야 상대방이 내 자리를 찾게 되거든요. 내 소중함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줄여도 괜찮습니다. 지금은 멈춰도 됩니다. 그게 포기가 아니에요. 그게 회복이거든요. 이 나이에 가장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잘해주는 걸 멈추는 게 아니에요. 나를 먼저 챙기는 게 이기적인 게 아니라는 걸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오랫동안 남을 먼저 생각하며 살아오셨으니까요. 그 습관이 몸에 배어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는 그 순서를 조금 바꿔볼 때가 됐어요. 내가 먼저 괜찮아야 상대방도 괜찮아질 수 있거든요. 내가 먼저 채워줘야 줄 수 있는 게 생기는 거지요. 그게 진짜 잘해주는 방법이에요. 사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빠뜨린 게 하나 있어요. 많은 분들이 기준을 세우고 싶어도 막상 실행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게 뭔지 아세요? 죄책감이에요. 내가 조금 덜 해주면 상대방이 상처받을까봐 내가 나쁜 사람이 되는 것 같아서 결국 또 해주게 되는 거거든요. 이 죄책감이라는 게 참 무서운 겁니다.
선한 사람일수록 더 강하게 작동하더라고요. 나쁜 사람은 죄책감을 잘 안 느끼지요. 오히려 잘해주는 사람, 배려심이 깊은 사람일수록 조금만 덜 해줘도 내가 잘못하는 건 아닌가 싶어서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을 세웠다가도 무너지고 또 세웠다가 또 무너지는 패턴이 반복되는 거거든요. 그 죄책감이 어디서 오는 건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대부분의 경우 어릴 때부터 내가 참아야 한다. 내가 양보해야 한다. 내가 더 해줘야 한다는 생각이 몸에 배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습관이 된 거지요. 그래서 그 습관을 바꾸려고 할 때 불편함이 오는 거예요. 불편하다고 해서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 불편함은 내가 처음으로 나를 위한 선택을 하고 있다는 신호거든요. 처음엔 어색하고 불안합니다. 그런데 한 번, 두 번 반복하다 보면 그게 익숙해지더라고요. 그리고 그 익숙함이 쌓이면 나중엔 자연스러워지는 거거든요. 68세 한 분이 계셨어요. 평생 가족들 뒷바라지를 해오셨던 분이었거든요. 남편 뒷바라지, 자녀 뒷바라지, 손자 손녀 뒷바라지, 그게 자신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오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딸이 전화로 이런 말을 했대요. 엄마 이번 주말에 올 수 있지? 물어보는 게 아니라 확인하는 투였다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그분은 뭔가 딱 걸리는 게 있었대요. 그래서 처음으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번 주말은 내가 좀 쉬어야 할 것 같아. 전화기 너머에서 잠깐 침묵이 흘렀대요. 그러다 딸이 아, 그래. 알겠어. 라고 했다는 거지요. 그분은 그 통화가 끝나고 손이 떨렸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은 가볍더라는 거거든요.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조금씩 자신의 시간을 챙기기 시작하셨어요. 딸도 처음엔 낯설어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더 조심스럽게 연락하더라는 거예요. 엄마 이번 주 괜찮으면 한번 오실 수 있어요? 라고요.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말 한마디가 그렇게 달랐어요. 부탁받는 느낌이 드니까요. 그게 바로 기준이 만들어내는 변화예요.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관계에서 존중받고 싶다면 먼저 내가 나를 존중해야 한다는 거거든요.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상대방도 나를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이건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나를 어떻게 대우하는지를 상대방이 보고 배우는 거거든요. 내가 내 시간을 함부로 쓰면 상대방도 내 시간을 함부로 씁니다. 내가 내 말을 가볍게 여기면 상대방도 내 말을 가볍게 여기지요. 반대로 내가 내 시간을 소중하게 쓰면 상대방도 내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게 되더라고요. 이게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원리 중 하나예요. 오늘 이야기를 조용히 다시 한번 들려드릴게요. 잘해줄수록 무시당하는 건 잘해준 사람이 잘못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선함이 예외 없이 반복되면 상대방은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감사 대신 기대가 들어서고 기대 대신 요구가 따라오는 거예요. 더 잘해주거나 갑자기 차갑게 구는 건 둘 다 결국 나를 더 지치게 만들 뿐이었거든요. 태도를 바꾸는 행동은 세 가지였습니다. 기준을 세우는 것, 침묵을 선택하는 것, 내 삶을 먼저 채우는 것이지요. 그리고 관계를 끊는 게 아니라 품격 있는 거리감을 만드는 거예요. 이 모든 게 결국 하나로 이어지거든요. 내가 나를 먼저 대우해야 상대방도 나를 대우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저도 마음속에 자꾸 걸리는 게 있었거든요. 잘해주는 사람이 왜 먼저 바뀌어야 하냐는 겁니다. 억울한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 마음이 당연하지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내가 바뀌는 건 상대방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입니다. 더 이상 지치지 않기 위해서, 더 이상 서럽지 않기 위해서, 나라는 사람의 품격을 내가 먼저 지키기 위해서거든요. 잘해주는 마음은 잃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그 마음이 나를 지우는 데 쓰이지 않도록 조용히 기준을 세워두시면 돼요. 나이는 선택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관계 속에서 어떻게 설 것인지는 오늘도 우리가 고를 수 있거든요. 댓글에 가장 내려놓기 어려운 것을 적어주세요. 그게 다음 영상의 주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